오전 오후 네 분들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잘 하신 거 들었고 여기에 모두 참 국정원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는 제가 국군 기무사령관을 했는데 기무사령관 들어가기 전에는 대한민국 장군들 중에서 아마 기무사에 대한 비판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친구들이 뒤에서 숨어서 온갖 모략과 이걸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가정 속에서 들어가서 임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금 느낀 소감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큰 덩어리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들이다. 지금 저보고 얘기하라면 감히 참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일, 많은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 수행하고 있다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국정원을 비판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해보죠. 여기 지금 전등이 관리되고 있는데 매일 순찰을 돌면서 전등을 관리하고 그래서 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찰을 여기 없는 동안에 누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불이 납니다. 아주 급히 쫓아와가지고 조처를 해가지고 불 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불이 잘 들어오게 아무 일이 없던 사람은 묻혀버립니다. 그날 스파크 날 때 그 막은 그 사람은 표창받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국정원 우리가 개혁 문제를 다루는 거는 앞으로 국정원이 잘 발전시켜서 옛날 물론 정치 개입 소지 완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가서 잘해서 우리 국민이 좋은 정보를 생산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걸 가기 위한 거기에 모든 뜻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하여튼 여기 이래 보면은 이제까지 국정원이 잘한 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지금도 저 해외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숨어서 그 추위를 참아가면서 하는 그 국정원 직원들의 노고와 희생, 헌신, 우린 이거부터 먼저 가슴에 담아두고 국정원 개혁을 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들 말하는 게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했는데 어린아이가 돌을 던지는데 앞에 개구리가 5개 있는데 던지는 녀석은 장난으로 던지지만 맞는 사람은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함부로 집어 던지면 안 되는 거다. 국정원을 여기 보면 우리가 옆에 들어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 집단이다. 심지어는 깡패 권력기관,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시계추가 멈추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 이건 우리가 좀 자제해야지. 만약에 국민들이 들을 때에는 국정원 진짜 저거는 근데 없어져야 될 기관 아니냐 하는 이런 국민들의 선입관을 갖게 만드는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에서 자제해서 국민들의 우리 이 국정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하거나 호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용어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울러서 참 지금 이 순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헌신 정장하는 국정원의 직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정원 기무사령관을 마치고 얻은 소박한 지시 하나가 정보가 없으면은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결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떤 개인도 부족한 정보 가지고선 결심을 하게 되면은 분쟁을 초래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국가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참 그게 없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이런 국정원으로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저쪽에 김정은의 사망에 대해서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부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다 차원 높은 정보를 잘 생산해주는 국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유불급 모자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헌법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혹 지나친 거는 없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해줬으면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오동석 교수님 저기 상설 정보위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거 참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지망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왜 의회에서의 통제가 무력화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다른 어떤 사안과 다르게 좀 인기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의원님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기구를 이제 두어야 될 것이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정보가 없을 때는 왜곡과 편견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밀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정보의 어떤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옹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과 옹호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양자택일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의원님들의 그런 시간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이런 기구 구성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던 거죠.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현실이 수용을 안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자기 지역 주민에게 투영이 돼야 거기서 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서 회의는 모조리 비공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비밀 것들을 한마디도 떨지 못하고 그럼 지역 주민이 너 가서 국회 가서 뭐하냐? 이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 국방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쉽게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안한 내용 중에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는데 대공을 대북으로 바꾸자. 그렇다면은 북한 정보원하고 남한에 들어와 있는 간첩을 잡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국정원 어떤 하나의 조직의 기구의 문제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국가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원의 어떤 남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그 문제는 그야말로 이 본질에 관한 우리가 국정원 존재하는 게 이제 주로 국정원은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북한 것만 하고 남한에 들어온 간첩 잡지 말라는 이거 이제 오해될 소지가 나분이 있다. 두 번째, 국가보안법 수사 중에서 군사기밀법에 규정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 수사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 구성죄 요거로 제한하라. 그럼 한마디로 찬양, 고무, 온갖 하는 거는 손 놓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겁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반국가, 찬양 고문 문제하고, 불고지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권을 배제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그리고 수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까 감청 얘기도 나왔지만 다양하게 비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혹여라도 일반 국민하고 그렇지 않은 간첩 행위를 한 사람하고의 어떤 구별성에 대해서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털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거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논의는 진짜 심각하게 해야 될 논의입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